안녕하십니까. 여인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좌는 고정성 보철학에서 우리가 수복 치료를 할 때 넷솔로지에 근거해서 치료하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부터 실질적으로 하는 그 임상 술식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런 교합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합의 역사다라고 하면 물론 그 이전부터도 있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임상에서 구현되는 것과 같이 물려서 우리는 이제 임상 분야니까요. 임상에서 실현되는 부분과 맞물려의 그 의미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결국 교합의 역사라는 것은 넷솔로지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합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넷솔로지를 그대로 넷솔로지의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History of Occlusion이다 하면은 History of 넷솔로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넷솔로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아마 전체적인 그러니까 임상 보철에서 보철 수복 치료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istory of Gnatology, gnatology의 역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natology는 악구관계를 기능적인 한 단위로서 연구,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구관계를 기능적인 한 단위로, 그러니까 하나의 펑셔널 유니트로 치료하고 연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 넷솔로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펑셔널 유니트로 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라고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넷솔로지라는 것이 성립되기 전까지의 치과 치료라고 하는 것이 수복 치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실한 치아의 그 빈 공간을 메꾸는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넷솔로지가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악구관계의 결국 뉴로머스큘러 시스템과 맨디블러 무브먼트 이런 것과 조화되는 수복물을 제작하고 그거를 환자에게 제공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컨셉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그 진일보된 생각인 거죠. 그래서 바로 넷솔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이런 치아를 단순히 빈 공간을 메꾸는 게 아니라 저작, 심미, 발음 등의 갖고 있는 기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맨디블러 무브먼트와 그와 관련된 뉴로머스큘러 시스템 이 입 전체를 하나의 홀 유니트로 보고 조화되게 수복 치료를 하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이 넷솔로지가 출발했고 넷솔로지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이 functional unit, as a whole unit, 하나의 홀 유니트로 보고 펑셔널 유니트로 보고 치료를 하려고 했다라는 이 컨셉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넷솔로지의 원래 이 어원은 넷소 이게 턱이라는 의미의 넷소와 로지, 사이언스라고 하는 의미의 로지 이게 만들어진 말인데요. 그러면 턱에 대한 과학이잖아요. 턱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말하려고 했던 의미는 바로 이 빈 공간을 메꾸는 치아를 상실한 치아를 그냥 단순히 빈 공간을 메꾸는 게 아니라
이 턱이라고 하는 전체의 틀 속에서 홀 유니트로서 조화되게 치아 수복을 해준다. 이런 의미에서의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네소와 로지를 합친 네솔로지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솔로지는 the study and treatment of the entire mouth, 전체 입을 as a functional unit 또는 as a whole unit로 보고 치료를 하는 학문이 네솔로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솔로지의 정의를 좀 더 세세하게 보면 악구관계에 관한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을 취급하고 진찰, 진단, 치료 계획을 기초로 하여 악구관계를 이 전체적으로 치료를 하는 과학으로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뉴로머스큘러 시스템, 오로맨디블러 시스템 이런 전체적인 입이라고 하는 이 입과 턱, 이 주변에 이 로어 페이스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하나의 as a whole unit로 보고 치료하려고 접근하는 그런 학문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과 보철학 용어집에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science that treats the biology of the masticatory mechanism as a whole. 이게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보고 치료를 하는 과학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이 네솔로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것은 바로 치과 치료의 영역을 지금 이 정의에서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개개의 치아에서 저작에 관계하는 조직과 기관 모두를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하였다는데 그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8개의 치아가 하나의 단위로서 as a whole unit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이것이 맨디블러 무브먼트와 조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기능을 관리하는 것이 치과 의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그러니까 치아 하나 상실하고 2개 상실하고 그걸 그냥 그 공간을 메꾸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단위로서 전체적인 악구관계와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바로 그거에 따라서 맨디블러 무브먼트와 조화된 상하 치아의 접촉 이런 부분이 다름 아닌 교합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합도 상하악 치아의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서 맨디블러 무브먼트와 조화가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던 센트릭과 이센트릭까지를 포함해서 조화되게 수복물을 제공하고 그걸로 치료를 하는 그런 학문 분야가 네솔로지다. 임상학문 분야가 네솔로지다. 이렇게 그 네솔로지의 의의를 그 미닝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솔로지의 시작은 1900년대 초반, 1910년, 2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맥컬럼이 창시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닥터 맥컬럼은 그 당시 유명한 닥터 슈달라드, 스튜어트와 같은 이런 학자들과 함께 임상가들과 함께 13명의 멤버로 캘리포니아 Nathological Society를 설립하고 기계적 교합학에 관한 실험들과 화학운동의 연구에 과학성을 부여했다. 결국 네솔로지는 맨디블러 무브먼트와 조화되는 그런 수복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인 교합학 이게 왜 기계적이라는 말을 썼는지는 이제 뒤에 강의를 점차 들으시면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 교합학과 관한 교합학에 관한 실험들과 맨디블러 무브먼트에 대한 연구에 과학성을 부여하고 그거를 바로 임상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수식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네솔로지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디블러 무브먼트와
조화된 수복물을 만들기 위해서 자 보시면 맥컬럼, 스튜어트 이런 등은 세계 최고 레벨의 괄호 콘다일러 패스 계층용 구회법 트레이싱 장치 네소그래프라고 하는 기계식 판토그래프를 완성했다. 이제 이 뒤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맨디블러 무브먼트와 조화된 수복물을 수복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맨디블러 무브먼트를 재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네솔로지는 그 부분에서 맨디블러 무브먼트를 재현, 환자의 맨디블러 무브먼트를 재현하는 장치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턱이 운동할 때, 맨디블 하악이 운동할 때 맨디블러 무브먼트에 있어서 이 과두, 콘다일에 움직이는 콘다일러 패스가 있죠. 이 콘다일러 패스를 인계하는 장치인 네소그래프라는 장치를 만들고 이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결국은 환자의 맨디블러 무브먼트를 재현하는 장치까지 이게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장치까지 개발하게 됩니다. 자, 네솔로지의 창시자 닥터 맥컬럼입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비비 맥컬럼이라고 얘기합니다. 닥터 맥컬럼이 네솔로지의 창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성격이 세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Dentists should be the doctors of mouths라고 했죠. 이 중요한 게 치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입을 치료하는 의사지 치아를 그냥 갖다 껴주는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러면서 이런 공식적인 학회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913년에 나는 I began the practice of completely treating the mouth as a whole. 입을 치료하는데 이걸 하나의 as a whole 유닛으로 보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 1913년에. When will you? 당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할 건데? 라고 하는 말을 공개적인 학회 자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적이었어요.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이 다 전문가들인데, 치과의사 전문인들인데 그들에게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1913년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당신네도 언제부터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네솔로지가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강한 이야기를 해서 그 뒤에 많은 비판을 또 듣기도 했지만 이런 강하고 올소독스하고 옵세시브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솔로지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과정들을 쭉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임상이라고 우리가 어려운 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임상의 수식들이 개발이 됐고 그것이 아주 올소독스하게 지켜졌고 발전할 수 있었고 그런 게 되는 어떤 원동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강한 성격의 이런 분들이 이 학문을 세웠다라고 이런 분들이 세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솔로지가 그래서 달성한 업적을 한 5가지로 저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네솔로지의 출발점, 결국 이 네솔로지가 이런 환자를 치료하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었는데 여기에서 그럼 어떤 환자를 주 어떤 타겟으로 생각하고 이런 컨셉을 이런 네솔로지 학문을 발전시켰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완전 무취약 환자, fully or completely edentulous patient를 어떻게 치료할 거냐, 완전 무취약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게 메인 타겟이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이런 어떤 생각들이 쉽게 이해가 되고 풀리실 겁니다. 완전 무취약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에게 어떻게 일을 해서 그런 맨디블러 무브먼트와 조화된 수복물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치아가 없다 보니까 이 뇌솔로지 학파의 분들이 우리 선학들이 고민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냐 이 환자를 치료할 때 이게 이 고민이 제일 아주 중요한 고민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였냐? 과연 이가 하나도 없는 환자니까 이가 하나도 없는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오늘 치료를 하고 이게 하루에 다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치료를 하고 3일 뒤에 또 치료를 하고 해서 완전히 치아를 만들어서 완성해서 환자를 병원 밖으로 내보낼 때까지 치료가 끝나서 나갈 때까지 언제 이 환자가 오더라도 내가 어떤 기준을 잡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위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턱의 위치가. 결국 이 턱의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 번 오늘 오고 내일 오고 일주일 오고 한 달 후에 와도 똑같은 위치. 이걸 가리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필요한데 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그 위치를 맨디블의 운동을 통해서 이 위치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정립해 나간 위치가 바로 센트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솔로지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센트릭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립됩니다. 이게 정립이 돼야 언제 환자가 와도 출발점을 기준을 잡을 수가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이후의 치료를 계속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아하니까 이제 이 이후에 다음 강의 시간에 이 센트릭에 대한 보다 섬세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트릭의 위치에서 중요한 게 결국 우리 맨디블러 콘다일의 위치를 어디로 잡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위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닥터 맥컬럼은 centric relat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가장 most retruded position, 콘다일이 이 articular fossa 내에서 가장 후방에 있는 위치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센트릭에 대한 개념이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rearmost, uppermost, midmost라고 하는 run 포지션까지 이제 정립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reproduction, reproducibility, 즉 오늘 환자가 오고 내일 환자가 와도 해도 이 치료를 계속 그 이후로 진행할 수 있게끔 그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재현성이죠. 오늘 와도 내일 와도 일주일에 와도 한 달 뒤에 와도 동일한 위치를 환자가 잡을 수 있는 출발점이죠. 그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이 재현성이 제일 중요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센트릭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했다는 게 뇌솔로지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centric relation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중요한 위치인데요. 이 centric relation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완전 무치약 환자에서 이 centric relation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거는 치아 대 치아의 관계가 아닙니다. 악골 대 악골의 관계있죠. 그래서 고전적인 centric relation 정의는 바로 아래와 같고 여기서 이제 unstrained position이라고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centric relation은 피지올로지컬한 위치가 아니고 미케니컬한 위치입니다. 미케니컬한 위치인데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재현성이 높은 위치를 우리가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피지올로직하게 unstrained 포지션으로 우리가 그 위치를 그러니까 억지로 그 위치가 잡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나 환자가 왔을 때 편안하게 그 위치가 를 유도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기준점으로서 센트릭 릴레이션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를 하기 위한 위치였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굉장히 reproducibility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main focus of 뇌솔로지 in the definition of CR에서는 reproducibility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언제 환자를 치료하더라도 그 기준점으로부터
이후의 치료들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센트릭 릴레이션을 정의를 하면서 동시에 이 콘다일에 대해서 이 이후에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턱 관절이 센트릭 릴레이션에서 오픈 클로즈를 했을 때 턱을 벌리고 다물고 했을 때 여기가 퓨어 로테이션을 하는 그 가상축을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터미널 힌지 엑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힌지 엑시스가 센트릭 릴레이션의 정의에서부터 이제 이게 유도가 되게 되는데요. 이 터미널 힌지 엑시스가 그 이후에 용어가 또 좀 바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이후에 다음 강의나 다음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힌지 엑시스를 하고 이런 것들을 환자에게서 정확하게 측정하고 찾기 위한 장치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개발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적으로는 따라서 이 센트릭 릴레이션, 센트릭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환자의 맨디블러 무브먼트와 조화되게 수복물을 제공해야 되니까 환자의 맨디블러 무브먼트를 재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고 그런 재현에 필요한 장치들을 일련의 장치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팬토그래프와 fully adjustable articulator가 그거에 대한 장치들이고 그 장치를 이 넷솔로지스트들이 개발을 하게 된 게 이게 넷솔로지가 달성한 또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1930년에 맥컬럼이 first 최초의 팬토그래프를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fully adjustable articulator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또 개량도 되고 고안도 돼서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까지는 잘 못 보셨을 거고요. 이 이후에 디나 D5A라고 해서 디나의 완전 조력성 교합기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있는 그런 것 이전에 있던 것들이 더 개량되고 고안돼서 나온 장비다. 이제 이렇게 장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컬럼과 스튜어트가 네소스코프를 고발하고 이게 이제 최초의 장치예요. 최초의 이제 전조절성 교합기고요. 이 이후에 스튜어트 교합기로 또 개량이 됐고 그 이후에 또 D나 D5A 교합기 이런 것들로 이제 개량이 되게 됐습니다. 또 그 다음 이제 넷솔로지가 달성한 업적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맨디블러 무브먼트와 조화되는 그 수복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장치를 고안했고 그 장치에서 비로소 임상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조화되는 정말 수복물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술식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센트릭 위치에서 환자의 센트릭 위치에서 치아의 접촉을 재현하는 치아의 접촉을 이제 구현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포인트 센트릭과 커스프 포사 상악과 하악의 접촉에 있어서는 커스프 포사 릴레이션십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 이런 거는 이제 차후의 강의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 술식의 구현은 이 이후에 넷솔로지에서 맥컬럼, 닥터 맥컬럼, 스튜어트, 슈달라드, 스튜어트에 이어서 PK 토마스, 여러분들이 PKT 조각도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이 PK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개발하신 겁니다. 그 넷솔로지 이 PK 토마스가 바로 이러한 조화되는 수복물을 만들기 위한 제작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이런 포인트 센트릭과 커스프트 포사 릴레이션십을 리얼라이즈하는 방법들을 이제 고안을 하고 이것이 이제 임상 술식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런 임상 술식들을 고안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후에 임상적인 술식은 PK 토마스가 이제 고안을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센트릭에서는 포인트 센트릭, 커스프 포사, 이센트릭에서 맨디블러 무브먼트를 할 때는 mutually protected occlusion을 이제 정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mutually protected occlusion이 원래 시작은 이제 canine guidance부터 시작을 합니다. cuspid guidance라는 게 canine guidance입니다. 예. 그렇지만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canine만 가이드가 되는 게 아니고 전치 한두 개 정도 포함이 돼서 같이 가이드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확장이 되면서 mutually protected occlusion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런 컨셉이 정립된 거, 이것이 또 하나의 넷솔로지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넷솔로지는 이런 부분들이 구현되도록 하는 장치가 아까 전조열성 교합기였고 그거가 또 더 개량되고 발전된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합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합기를 쓴다 그러면 결국은 수복 진료에서 여러분들은 넷솔로지를 하나의 메이저 툴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수식들을 통해서 결국 센트릭의 개념을 정립하고 맨디뷸러 무브먼트를 환자의 맨디뷸러 무브먼트를 재현하기 위한 장치를 고안하고 그 장치 고안된 장치와 이런 개념이 임상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이런 일련의 수식들을 만들므로써 결국 이런 교합 수복 오클루전 리컨스트럭션 테크닉의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넷솔로지가 달성한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센트릭의 개념을 정립하고 맨딜러 무브먼트를 재현하기 위한 이런 장치들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cost fossa relationship, point centric, 또 mutually protected occlusion 이런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는 일련의 임상 수식을 고안해서 정말로 환자의 입안에서 리얼라이즈드 될 수 있는 클리니컬 프로시저를 오클루전 리컨스트럭션 클리니컬 프로시저를 완성했다는 것. 이것이 넷솔로지의 주요 업적 5가지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 시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들과 또 임상 방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